깜빡깜빡하는 현상, 건망증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오늘의 명의는 신경과 전문의 김호정. 네, 신경과 전문의 김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혹시 우리 언제 본 적 있지 않아요? 글쎄 처음 보는데요. 아니 근데 TV에서는 봤지만. 어제 저기 그 부킹하신 분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신 방송. 아닙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왜요? 깜빡깜빡이 또왜 저럴까? 느낌이한 기억 속에. 왜냐하면 지금 최재 아나운서가 노래도 잘했을 뿐더러 뭔가 힌트를 주려고 그랬는데 바로 건망증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려고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애썼어요. 네, 애썼습니다. 그 비비보이즈. 건망증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젊어서. 좀 종종 있어요. 네. 어떤 때?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내 핸드폰 어딨어 찾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네.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데요. 네. 나오면 항상 껐는지 안 껐는지 네. 같이 들어서 그래. 벌써. 주의해야 돼요. 화재 위험이. 그럴 땐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래도 돼. 대체 왜 그런지 몰라. 몰라도 돼. 딱 어울리는 네. 노래네요. 예. 건망증은 좋아질 것 같은데 심장병 생길 것 같아 심수연 씨 때문에. 진짜 건망증 하면은 재밌는 게 우리 친구 아버지도 건망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진짜요? 예. 건망증으로? 숨 쉬는 거 잊어버려가지고. 조금 더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 특히 또 주부들은 엄마들 무섭죠. 네. 진짜로. 아 진짜. 뭐 정말 그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냉장고에서 전화기 나온다는 소리가 진짜 다림질하다 여보세요 안 하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예. 근데 선생님 어떤 걸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중에 건망증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치매가 아니냐고 놀리게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치매보다는 건망증이 많습니다. 뇌가 어떤 정보를 기억하려면 정보가 일단은 입력이 되고 이게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됐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적재적소에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건망증은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특정한 일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나머지 일들이 기억이 안 나게 되는데요. 건망증은 주로 중요한 일보다는 사소한 일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도 병이에요? 병은 아니고요. 건강한 상태인데 일상생활이 좀 힘드시죠. 병이네요. 병 안 실험했는데 들어보니까 병이네요. 이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용 선생님은 이 건망증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이 먹으면 이 건망증이 일어나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들도 요새 깜빡깜빡 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음식하고도 상관이 없고 자기 생활 이 빠리빠리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멍청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건망증이 많고 그래서 이 건망증 하면은요 이 전기 코드 네. 왔다가 다시 간 적도 많아요. 가도 빼고 가야 하루가 편하지. 네. 그안 빼고 갔는데 어느 동네에서 불 났다고 그래. 막 우리 집 같이 생각이 돼. 맞아. 늦더라도 도로 가서 빼고 가는 게 하루가 즐겁다. 그런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상용 씨 말씀 들어보면 나이도 뭐 음식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단지 멍청하게 행동해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건망증의 원인이 뭔가요? 그러게 원인이 있겠죠? 대부분 건망증은 그래도 중년에게 높은데요. 그렇죠. 여성과 남성의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갱년기나 폐경기 증후군을 겪으면서 호르몬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술, 담배 등이 기억력을 떨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아닌 게 아니라 이 건망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건망증 겪으셨어요? 우유를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가 다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다시 챙겨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소금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를 정도로 또 치니까 짤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 엄마는 사골 국물을 다 태워서 냄비까지 탔어요. 근데 인사를 안 받으면 실내고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저분이 어디 사는 분이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찾는다든가
손에 들고서. 그렇죠. 그래, 또 맞아. 냉장고에 뭘 물건을 또 딴 데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건망증 심해요. 안에 벗어놓고도 알려놓고도 안경이 없다고 막 장롱 같은 거 막 다 뒤지고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안 받았는지 알고. 또 받은 사람도 거스름돈 주머니에 넣고도 안 받았다고 해서 또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그래요. 요새 그렇지, 애들도. 그렇지. 두 번 준 사람. 물건 여기서 사가지고 거스름돈만 받아가고 그냥 가. 물건 안 가져가고. 많아서 저도 있어요. 맞아.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상형 씨는 혹시 건망증으로 인한 에피소드 있으세요? 에피소드가 아니라 내가 자주 웃는 얘기인데 네. 이제 택시를 탔어요, 서울역 앞에서. 네. 타고 갔는데 운전수하고 둘 다 건망증인 거야. 네. 한참 삼각지층 가다가 승객이 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가 아이고 언제 타셨어요? 둘 타다가 한참 가다가 네. 그 정도면 중증이죠. 예.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요? 그러면? 네. 자, 우리 패밀리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차 리모컨으로 이렇게 삐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집에다 거야. 대고. 네, 집에다 대고. 맞아. 한참 그런 게 고민했어요. 그런 거 많아요. 맞아. 왜 안 열리나 고민했어요. 건망증이 맞아. 많아서. 예,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이제 미쳤다. 그래 보여요, 우리가 봐도. 아, 집에서는 에어컨 리모컨을 갖고 계속 텔레비에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어떤 네. 사람 전자 계산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계산기로 계속 TV 트는 사람도 있어. 아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벼운 건망증은 이렇게 재미있고 또 우스갯소리가 되고 애교지만 심한 건망증은 집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맞아.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건망증과 관련된 속설 세 가지를 준비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네. 머리를 많이 쓰면 오히려 건망증이 심해진다. 네. 뭘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멍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김경민 씨, 아내 이름은? 네? 네. 오늘 아침 뭐 먹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 안 먹었는데. 그거 안 먹지. 생각이 안 나는 아, 것 같기도 먹었다. 하고. 배 하나 먹었다. 성함이 뭐예요? 누구? 잠깐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선생님, 이 김경민. 속설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정답은 네. O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도 안 써도 건망증은 심해지는데요. 그렇군요. 건망증이라는 거는 뇌의 용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특정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나머지 일은 이제 소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 한두 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 그렇다. 내가 무식하다는 거 아니야. 방송 일이 많으신데 아침에 뭐 먹었는지 방송이 뭐 이거 하나 있는데 뭘 많아. 노래 것도 아니고 방송 이거 달라 하는데. 아버님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아버님. 지금 오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나깨 굴면 저희가 묶어둡니다. 조심하시고. 자, 첫 번째 속설은 O로 판명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속설 알아볼게요. 짜잔! 건망증이 심해지면 대부분 치매가 된다. 건망증이 치매가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진실은?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다. 건망증은 치매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교수님, 그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뇌의 기억 여부인데요.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입력이 되고 머리에 저장됐다가 이걸 내가 원할 때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고, 치매 자체는 입력이나 저장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망증은 주로 사소한 일을 잊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고 주로 과거 일보다는 최근 일을 잊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곧 기억을 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너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하고선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이걸 기억을 하면 건망증이고, 이거조차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속설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또
건망증이 심해진다. 저도 건망증이네요. 뛰기 전에. 뛰기 전에 지금 말을 하려고. 네. 건망증이 왔습니다. 교수님 예. 정답은요? 네, 진실은? 정답은 X였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큰일 나죠. 저도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돌이켜보면 아이에 대한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용량이 조금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기억력은 유지가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 황철선 트레이너, 이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 같은 게 있습니까? 흔히 이제 걷기 운동도 있지만은 이제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서 이제 경보 운동 아시죠? 네. 이제 좀 빨리 걸으시면서 경보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이 운동 경추가 자극이 되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뇌세포 손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경보 운동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운동이 건망증에도 도움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로 하는 청기백기 게임으로 두뇌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이 게임은 간단합니다. 청기 올려 그러면 청기가 묶인 발을 들고요. 백기 올려 그러면 백기가 묶인 발을 들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예, 뭐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다 아시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청기백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 네. 짜잔. 자, 틀리면 뿅망치로 맞는 거죠. 자, 뒤에 우리 벌칙맨들도 서주시고요. 네. 어텐션. 준비. 청기 올려. 자, 선생님, 좀 때려주세요. 잠시 후에 바꿔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백기 올려. 올리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김경미 씨. 네, 올리고 서 있는 거야? 한 번만 돌아갑시다. 예, 순서가. 예. 자,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마. 김경미 씨, 한 판만 합시다. 많이도 안 바래요. 그냥 잠깐만요. 들어갑시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어텐션. 자, 선생님. 자, 청기 올리지 마.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도저히 게임이 안 야, 네가 해봐. 잠깐만, 선수 바꿔. 네가 해. 자, 그렇게 뒤에서 면박을 주던 황철순. 자, 이 와중에서도 우리 이상용 선배님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대단한 운동신이 오늘 너무 아닙니까? 무리하신 거 아니세요, 선생님? 자, 갑니다. 어텐션. 청기 올리지 마. 백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마. 백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마. 청기 내려. 둘 다 올려. 되잖아, 되잖아. 백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도 올려. 김경민 씨만 빠지니까 완벽해요. 김경민 씨만 빠지는데. 다시 한번 주세요. 이 사람만 빼면 야, 우리 올리브 시키면 다 건강해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자, 얘가 너무 잘해요. 아니요,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움찔움찔 해보셨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두뇌도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청기백기 게임이 두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는 동안 맞을까 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게임을 하는 동안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오늘 올리브 건강 밥상은 오리 요리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를 소개해 주실 진성민 요리사님을 소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도는데요. 네. 오늘 준비하신 메뉴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가져온 요리는 홍마늘 오리 바베큐하고 네. 생오리 오리 바베큐를 제가 와, 준비했습니다. 오리. 자, 이게 오리가 왜 건강에 좋은지 아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선생님?
뛰었다 하면 한 번에 오리를 가. 그러니까 건강에 그래서. 좋은 오리니까 네. 평상시에도 좋아하시겠네요. 마라톤 선수들 이걸 다 먹잖아요. 시작에다 한 번에 2kg 가니까. 아니 시금치가 더 좋으세요? 오리가 더 좋으세요? 아유 시금치 그냥 비닐하우스 망해가지고 요새 이게 더 좋지. 네. 시금치 먹인 오리를 좋아하시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가져오신 오리는 어떤 오리들이에요? 네, 제가 가져온 요리는 네. 저희 농장이 이제 양평에 오리 농장이 있는데 네. 네, 물 좋고 공기 맑은 그런 동네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가져온 요리는 몸에 좋은 오리 바베큐 흑마늘 또 가져오고 생오리 바베큐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리가 우리 몸에 좋은 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흑마늘까지 첨가를 하셨는데 흑마늘도 몸에 좋긴 좋은데 어떻게 좋대요? 예, 흑마늘 같은 경우는 네. 암 발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마늘보다 한 10배, 10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유 아저씨 떨어. 그러니까 나까지 떨어. 저를 떨려요. 근데 교수님, 이 맛도 좋은 오리가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오리고기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에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예. 자, 조리장님. 예. 근데 이게 맛있는 요리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뭐부터 만드는 네, 걸까요? 제가 만든 요리는 흑마늘 소스 요리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요리 같은 경우는 참수 감아에서 한 20분 정도 저희들이 다이어트한 그런 요리입니다. 기름을 쭉 뺀 상태에서 흑마늘 소스를 가미해서 드시는 경우인데 네. 흑마늘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 먹기에 좀 거부감을 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야채나 파인애플, 사과 그리고 특별한 양념을 한 14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만든 그런 소스와 같이 먹으면은 말 그대로 오리 자체만 해도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흑마늘 자체를 섞으니까 완전 건강 플러스 건강이라고 나 보시면 이게 됩니다. 탄 건 줄 알았더니 흑마늘. 네,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이게 지금 하죠. 색깔이 약간 거뭇거뭇한데 이게 흑마늘을 이렇게 분쇄해서 예. 그리고 저쪽에 바비큐도 아주 한 마리가 철퍼덕 부어있네요. 이건 어떤 요리인가요? 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다시피 네. 저희들 그러니까 참수 가마가 있는데 오리 거기에서- 먹으면 말 거기에서- 더듬어요? 네, 좀 그런가요? 오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거기서 한 20분 정도 저희들 기름기를 쫙 빼고 그런 식으로 나온 그런 바베큐 요리입니다. 네. 고기 자체가 그냥 통으로 네, 예, 오늘 그렇게 가져와봤습니다. 근사하네요. 자, 그러면 드시고 싶으시죠? 네. 아니 좀 먹으라고 그러지 네. 말만. 초대 손님이니까 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네, 제가 좀 네. 도와드릴까요? 네. 상추에다가 누르면 예, 제가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묵은지거든요. 아, 묵은지. 맛있겠다. 거기다가 오리를 얹어서 맛있겠다. 됐어요. 다른 양념장은 할 필요가 할 없겠네요. 필요 없죠. 소스가 이거 다 돼 네,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맛있겠다. 어우. 한 입에 네. 어우 표정이 바뀌세요 지금. 눈을 감고 오늘. 주세요, 선생님. 마늘 냄새가 안 나. 그냥 이런 게 필요가 없네. 네, 거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어요. 훌륭한 그런 맛. 좋습니다. 야 지금 오리 먹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흑마늘과 오리의 만남입니다. 예, 이 음식을 여기 계신 분들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퀴즈를 드려서 맞히는 분은 이 음식을 먹고요. 그냥은 못 안 맞히는 분은 국물도 없습니다. 네. 자,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하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이렇게 정답이 나뉘었는데요. 네. 왜 이쪽을 선택하셨어요? 그 출산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제가 살아보면 여자들이 훨씬 분주해요. 네. 왜냐하면 신경 쓰는 곳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뇌에도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치매 걸린 노인들 그럼 할머니를 더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늘 시어머님들이 전현이나 밥 안 줘, 왜 며느리 뭐 잡는 얘기 드라마에서 이런 보면. 거 들어보면 할머님들이지 할아버님들은 좀 덜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는 술 먹고 딴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저는 딴 집으로 가요. 여성이 조금 더 걸린다. 쪽으로. 근데 좀 불안하다. 예. 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엑스эт은 세 분이 계신데 어떤 의견입니까, 엑스는? 제가 이제 살아본 결과 일단 저를 봐서 일단 이쪽을 택했고요. 남성이 더 심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저희 예전에 살았던 동네 할아버님들이 분명히 자기 부인을 두고 여러 이 아내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 아내를 만나니까 부인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디 사셨어요? 행복한 여러 가정을 동네는 밝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를 봐서 남성이 더. 정답 알아봐야죠.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오이. 그 이유는 좀 알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건망증이 심한데요. 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중년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만큼 주부들이 화병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렇죠.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육아나 가사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폐경기나 갱년기 거치면서 호르몬도 저하돼서 건망증이 남성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병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일단 술, 담배를 좀 줄여보시는 게. 제가 아까 실물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너무 달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야. 자꾸 이러면 아니 분장실에서 실물 봤는데 너무 달라. 경찰을 불러야 돼. 저쪽은 난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쪽은 정답자들을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하시죠. 아니 이상현 선생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예. 맛있어. 한번 아니 맛있어. 예. 잘못 찍어서 이거 다 훈제기 때문에 다 이미 준비 다 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것도 얼마나 맛있어. 고기 말고 이 풀 먹어도 되죠? 네. 안 됩니다. 국물도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는 게 오리고기야. 이거 보세요. 김호정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인간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래 살고 싶지만 늙고 싶지 않은 것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진땀나게 운동하시고 사회활동 왕성히 하시고 명이 긴 식사를 하시게 되면 기억력 걱정 없이 행복한 나이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용 선생님도 저희와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먹는 거 정신이 없는데. 진짜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이쪽 내가 다 먹었는데 왜 맛이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공짜라고. 정답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늙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표시가 안 나서 그러는데 내년에 많이 늙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젊은이들한테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늙은 사람들은 다시는 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늙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악셀레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할 줄만 알지 멈추지를 못해요. 일을 저지르기만 하지 마무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올해는 우리 아들, 딸 젊은이들에게 악셀레타는 가다가 슬슬 갈 수가 있지만 브레이크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